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 나 진짜 몰랐네. 뭐가 그렇게 놀라워? 또 무슨 기사 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는 게 뇌에 안 좋다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나빠진대. 아이 참, 요즘 세상에 아침에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근데 의사들도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했대.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더라니까. 진짜? 그럼 나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것도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요즘 자꾸 뭘 놓고 다니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이거 그냥 습관이라 생각했는데 큰일이네. 진작 알았으면 고쳤을 텐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처럼 사소한 행동 같지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어젯밤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SNS를 스크롤하며 뉴스를 훑어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뇌와 몸에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스마트폰의 강한 블루라이트를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면과 각성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즉,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피곤한 느낌이 들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뇌가 강한 자극을 받아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로 인해 억지로 깨게 된다는 점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읽고 SNS에서 뉴스나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하루의 기분이 쉽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상 후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출근이나 등교 준비가 촉박해지고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서둘러 준비하게 되면서 하루의 리듬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 목을 앞으로 숙이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아침부터 목과 어깨 근육이 뻐근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후 최소한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받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하루를 더욱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어나려 할 때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어나려 할 때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행동은 예상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압과 혈류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몸은 휴식 모드에 들어가고 혈압과 심박수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어지럼증이나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순간적인 어지러움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을 일으킬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움직임은 근육과 관절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빠르게 움직이면 허리나 목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동작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 후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일어나면 혈압 변화도 완만해지고 어지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아침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안전하게 깨운 후 하루를 시작하면 불필요한 피로감과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천천히 몸을 일으킨 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커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 물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몸에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기상 직후의 몸은 약간의 탈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카페인이 아니라 물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보충 없이 커피를 먼저 마시게 되면 탈수가 심해질 수 있고 신체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서 속이 쓰리거나 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위염이나 위궤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더 빠르게 배출시키게 됩니다. 결국 커피를 마시면서도 오히려 몸이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가 나타나 피로가 풀린 듯한 기분이 들지만 이는 순간적인 자극일 뿐입니다. 아침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천천히 깨우고 수분을 공급하는 과정인데 커피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분 부족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마시면 몸속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장이 부드럽게 자극되면서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커피를 마신다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커피의 각성 효과도 더욱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아침을 훨씬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주면 하루의 컨디션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후에도 몸이 여전히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는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액순환이 아직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 없이 곧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장시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과 관절은 경직되며 혈류순환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기상 후 바로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빠르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 없이 바로 일과를 시작하면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어 피로가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둔한 상태에서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기지개나 목 돌리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몸과 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스트레칭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호흡을 고르게 하면 긴장감이 풀리고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하루 동안의 피로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근육 유연성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 허리 숙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팔을 흔들어주는 동작을 추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아침의 시작을 훨씬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을 깨우는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가볍게 풀어준 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빵,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당분이 높은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빈속에 단 음식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급상승하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몸에는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빠르게 낮추려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 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피로감과 허기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프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나 시리얼 같은 가공된 음식은 단순당이 많아 소화와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빈속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증가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화기관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장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이 좋으며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오랜 시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선택이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쁜 일정이나 식욕이 없다는 이유로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지속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밤새 긴 시간 공복 상태로 있던 몸은 아침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혈당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뇌로 가는 에너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반복되면 오전 내내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점심 이후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신체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연소되는 속도도 감소하면서 체중 조절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 식사 시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고픔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며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루를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도 먹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바쁜 아침이라면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 요거트처럼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챙겨 먹은 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변을 참는 습관이 반복되면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새 장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음식물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배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바쁘거나 습관적으로 참다 보면 장의 배변 리듬이 깨지면서 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변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장내에 노폐물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참는 행동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결국 변을 보고 싶다는 감각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배변 욕구조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이 더 단단해지고 배변 시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배변을 미루면 직장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치질이나 항문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장시간 변이 머물게 되면 수분이 더 많이 흡수되어 변이 더욱 딱딱해지고 배변 시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유지하려면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복부를 마사지해 주는 것도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배변 욕구를 참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개운하게 만들기 위해 찬물로 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이 덜 깼을 때 차가운 물을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상 직후 찬물 샤워는 몸에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새 수면을 취하는 동안 신체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며 체온이 다소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기상 후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긴장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거나 신체 균형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찬물 샤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아침보다는 신체가 충분히 움직인 후나 운동 후에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혈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찬물 샤워를 선호한다면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한 후 점진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을 막고 신체가 찬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몸을 갑작스럽게 자극하는 습관은 하루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상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감, 피곤함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의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자리 잡으면 뇌는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면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사할 만한 일이나 오늘 기대되는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줄이고 창문을 열어 자연광을 받으며 하루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기지개를 켜거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의 작은 생각 하나가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면 하루를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업무나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상 직후 바로 책상에 앉거나 노트북을 켜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몸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뇌는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쉬었던 신체와 신경계가 서서히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시작하면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업무나 공부를 하면 뇌의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모하게 되고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 신체적 긴장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피로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은 뇌가 하루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생산성과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 후 최소한 2~30분 정도는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물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신체가 보다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두면 몸과 뇌가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몸과 뇌에 여유를 주면 이후의 업무나 공부도 더 높은 집중력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의 시간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업무의 효율이 달라지고 하루를 더욱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